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진 탐색 트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의 세 가지 연산, 원소 삽입과 삭제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그 세 가지 연산을 C 언어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란 탐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소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정렬해 놓은 이진 트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 정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 안에 모든 원소는 유일한 키값을 갖는다. 즉, 중복된 내용을 가지는 항목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서브트리 전체는 루트 노드보다 더 작은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서브트리 전체는 루트 노드보다 전부 다 큰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트리나 이진 트리하고 똑같이 이진 탐색 트리도 재규적인 정의를 합니다.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도 똑같이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전에 상황이 다 맞아야 되고요. 루트 노드에서 왼쪽 자식 노드를 다시 루트 노드로 삼았을 때도 똑같이 이 루트 노드보다 작은 키들만 왼쪽 서브트리에 있어야 되고 큰 키들만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트리 안에 있는 어떤 노드를 루트로 잡든지 이 조건이 항상 true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진 탐색 트리를 보면서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것이 이진 탐색 트리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노드가 있고요. 루트의 왼쪽에는 전부 루트보다 작은 키가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엔 전부 루트보다 큰 키가 있나요? 맞죠? 그러면 12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봅시다. 12의 오른쪽에는 전부 12보다 큰 값만 있죠. 다음은 다시 6이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봅시다. 왼쪽에는 작은 값만, 오른쪽에는 큰 값만 있죠. 15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는 작은 값만, 오른쪽에는 큰 값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보든지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가 루트보다 작은 값, 큰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이진 탐색 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렬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진 탐색 트리인데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탐색을 위한 정렬을 해놓은 트리잖아요. 그러면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으로 가서 루트에서부터 찾겠죠. 루트에서부터 14를 찾기 위해서는 14가 1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12보다도 크니까 또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15보다는 작으니까 왼쪽으로 내려가서 비교해 보니까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노드를 4개 방문한 결과로 14라는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노드를 한번 방문해서 지나칠 때마다 10번에서 12번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는 완전히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시 12에서 15로 내려갈 때 12의 왼쪽은 관심 밖으로 사라집니다. 15에서 14로 내려갈 때는 15의 오른쪽 서브트리는 관심 밖으로 없어지죠. 이렇게 노드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연산의 비고 노테이션은 미치인 로그의 자료 개수 n, 이러한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진 탐색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에서 중위 운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 운행은 루트부터 시작하면 왼쪽 서브트리 먼저 처리, 자신을 처리, 오른쪽 서브트리 처리,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니까 10에서부터 왼쪽을 처리하기 위해서 4까지 쭉 내려가죠. 그래서 4, 그리고 6은 왼쪽과 자신 처리했으니까 오른쪽 8, 다음으로 10으로 다시 올라가서 10을 처리하고 12로 내려가서 12는 왼쪽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을 처리하죠. 그리고 15로 내려가서 15는 자신의 왼쪽 자식을 먼저 처리, 자신을 처리, 자신의 오른쪽 자식을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중위 운행을 했는데 결과는 오름차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현부를 동시에 진행을 할 텐데요.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트리의 일부이니까 이진 트리 구현 방법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 항목으로 bst main.c 파일을 만듭니다. stdio.h 파일 인클루드 하고요. 에멀록 받아야 되니까 stdlive.h 인클루드 합니다. 자기참조 구조체의 데이터부와 링크부 두 개가 들어갈 건데요. 데이터부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캐릭터 하나로 작성하겠습니다. 캐릭터부의 이름은 데이터부의 이름은 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참조 구조체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포인터 타입 left, right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미리 작성해 놓을게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진 탐색 트리를 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의 노드 탐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연산은 삽입, 삭제, 탐색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근본되는 연산이 탐색이기 때문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른 두 가지 연산은 탐색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좀 전에 한번 탐색을 했었죠. 탐색을 하는 방법은 루트 노드를 주면서 x라는 데이터 값을, 키 값을 찾도록 합니다. 그럼 이 내부에서 어떠한 동작을 반복했었는지 알고리즘을 작성해 봅시다. 루트로 계속 부르면 불편하니까 p라는 값에다가 루트를 받아서 p를 이용해서 p p의 left 또는 p p의 right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죠. 현재 노드인 p의 데이터 값하고 x 값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찾았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찾았을 때는 찾은 그 노드 포인터 이것을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의 데이터보다 x가 더 클 경우, 그럴 때는 p를 자신의 오른쪽 자식을 타고 내려가게 고쳐야 되겠죠. p p의 right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x 값이 p의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니까 p p의 left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찾는 값이 10이다 라고 하면 10이라는 노드를 반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노드가 6 또는 12로 한 칸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하면 찾기 성공하거나 실패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반복해야 되겠죠. 찾기를 성공한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찾기를 성공하는 것은 이미 처리를 했어요. 실패가 확정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p의 left 또는 p의 right를 해서 아래로 찾아 내려갔는데 만약에 제가 찾고 있는 게 5예요. 5여서 이 4라는 노드의 오른쪽 링크를 봤는데 이 오른쪽 링크가 널 노드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p가 쭉 이렇게 밑으로 타고 내려가다가 널이 되면 찾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하냐 하면 p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에서 빠져나왔다면 이 시점에는 이것이 바로 실패가 확정된 것이죠. 그럼 실패했다는 표시를 반환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찾은 노드의 포인터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값으로서 실패했다는 표시로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해주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로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search bst 함수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search bst로 하고요. 노드 포인터로 루트 노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찾을 키 값을 받으면 되겠죠.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아까 노드 포인터를 넘기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환 타입으로 삼습니다. 이거를 스트럭트를 빼고도 쓸 수 있도록, 자, 스트럭트 이렇게 하고요. 타입을 노드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의 이름을 앞으로 이걸로 부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좀 전에 작성했던 그 로직 그대로를 한번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노드 포인터로 p를 하나 선언해서 루트 받고요.
P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 못 찾고 while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못 찾았다는 표시로 널을 반환합니다. 이 안에서는 P의 키값이 X하고 찾는 값하고 같으면 P가 바로 내가 찾는 노드인 거죠. return P 하면 됩니다. P의 키값보다 X가 더 크면 오른쪽을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P equal P의 right. 그 이외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if문은 쓰지 않겠습니다. P equal P의 left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탐색하는 함수를 완료를 해놨고요.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되돌아가서 노드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탐색을 일단 한 다음에 탐색이 실패했을 때 삽입할 수 있겠죠. 탐색이 성공했다면 삽입하려는 노드 값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한 키를 가져야 되는 이진 탐색 트리에는 탐색이 성공했을 때는 삽입이 당연히 안 됩니다. 탐색 실패 시에 실패한 위치에 노드를 삽입한다 입니다. 그럼 실패한 위치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를 삽입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12를 먼저 탐색합니다. 탐색하다가 실패를 해야 돼요. 10에서 10보다 크니까 오른쪽, 12보다 작으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인데 10이라는 것도 역시 노드죠. 그래서 데이터부에는 12가 들어있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포인터가 있는데 오른쪽은 가리키고 있는데 왼쪽은 널 포인터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12보다 내가 찾는 11이 더 작으니까 12의 왼쪽 자식을 찾으러 내려가려다가 실패했죠. 그럼 그게 바로 실패한 위치입니다. 즉 12의 왼쪽 링크, 이것이 바로 실패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 왼쪽 링크에다가 1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색 실패 시 실패한 위치에 삽입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짜려면 바로 앞으로 가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탐색이라는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바로 우리가 탐색을 했었죠. 이 탐색하는 함수,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탐색 실패했을 때를 봅시다. 탐색을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P가 널인 상태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P 값은 어느 위치에서 탐색이 실패하던 그냥 널이 돼버리니까 그 널 값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P가 널이 되기 직전의 노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4라는 노드의 오른쪽 링크에서 탐색이 실패됐다. 그러면 오른쪽 링크인 널 값을 P는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P가 가리키고 있던 노드, 즉 이 4라는 노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4라는 노드의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P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갈 때는 기존의 P 값을 다른 변수에다 받아둡니다. 그럼 다시 P가 4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P 값을 페어런트에다 받아두고 P를 이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P를 4의 오른쪽 링크 쪽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다시 페어런트로 하여금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P를 이쪽 널 값으로 옮깁니다. 그럼 P가 널이 된 순간에는 널 값을 받기 직전에 가리키던 노드 포인터가 있겠죠. 그 노드 포인터는 4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의 오른쪽 링크에다가 P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탐색 작업을 하는데 다만 P를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기 전에 P 값을 페어런트에다 저장하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P가 널이 되거든 그때의 페어런트의 차일드로 새 노드를 붙이면 된다. 그대로 한번 아까 작성해놨던 코드로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탐색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서트 노드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인서트 노드도 역시 루트 노드 포인터를 주면서 이 트리에다가 x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p에다가는 루트를 넣고요. p의 발자취를 따라갈 페어런트라는 변수에 처음에는 널을 넣습니다. 왜 처음에 널을 넣냐 하면은 while 루프를 한 바퀴도 못 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가 비어있는 경우, 빈 트리에 첫 번째 노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 바퀴도 안 돌겠죠. 그럴 때는
루트 자체에다가 새 노드를 넣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페어런트에는 처음에는 널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탐색 작업을 하는데 지금 p 이퀄하고 p에다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죠. 그럼 같은 키가 있을 때는 한마디 해줍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요. 자, 한마디 해주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옮겨지죠? 그러면 이 전체를 수행하기 직전에 페어런트에다가 p 값을 받아 놓습니다. 그럼 먼저 받아 놓고 그 다음에 p를 옮겨가게 되죠. 이런 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야 이제 비로소 인서트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실패한 시점은 이쪽으로 오는 시점이죠. 그럼 여기서 새 노드를 준비합니다. 새 노드를 할당받아요. 할당받는 방법은 노드 포인터 하나 선언하고 에멀록 받는 것이죠. 에멀록이 어떤 사이즈만큼, 노드 포인터니까 그 노드의 사이즈만큼 하면 되죠. 그리고 에멀록에서 나온 값은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 노드를 할당받았어요. 할당이 실패했을 경우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실전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 항목을 채워 넣어 볼게요. 이거의 키에다가는 지금 위에서 보면 x라는 값을 넣어야 되니까요. x를 넣습니다. 요거의 left하고 right에다가는 그냥 널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단말 노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널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 노드를 할당받아서 3개의 필드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페어런트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다가 새 노드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의 자식으로 넣는데 페어런트가 항상 널이 아니지는 않죠. 페어런트가 널인 경우도 있죠. 루트 노드가 널인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도 안 돌고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P도 널이지만 페어런트도 널입니다. 그래서 페어런트의 자식으로 붙이는데 이 작업은 페어런트가 널이 아닐 때만 진행시켜줘야 돼요. 널이 아닐 때만 진행하는데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은 페어런트의 왼쪽 자식으로 뉴노드를 붙이느냐 오른쪽 자식으로 붙이느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페어런트의 키값하고 뉴노드의 키값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if 페어런트의 키보다 뉴노드의 키가 더 크면 페어런트의 오른쪽에다가 뉴노드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탐색한 후에 탐색이 실패했을 때, 이 시점이 탐색이 실패한 시점이랬죠?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왔을 때 새 노드 할당받아서 페어런트의 자식으로 붙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드를 삽입했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노드 삽입 삭제는 삽입이나 삭제한 이후에도 이진 탐색 트리의 모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삽입보다는 삭제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삽입은 단말 노드로만 붙이기 때문에 이진 탐색 트리의 모양이 유지되도록 붙이기만 하면 됐었는데 노드 삭제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노드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먼저 노드 삭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단말 노드 차수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차수가 0인 14 같은 노드를 삭제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 노드만 프리시키고 해당 노드로 향하는 페어런트의 포인터만 널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단말 노드의 삭제 방법이에요. 그럼 잊어버리기 전에 코드로 작성해 놓읍시다. 노드를 삭제하는 함수도 역시 찾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페어런트 부분을 따라가면서 찾기를 해야 되니까 search bst보다는 insert bst 부분을 복사해다가 시작하겠습니다. insert bst를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먼저 찾는 노드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고 키를 찾은 것도 아닌 동안은 계속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페어런트로 따라가면서 x라는 값을 찾아내려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찾는 노드가 없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죠.
그럼 찾는 노드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바로 반환하겠습니다. 딜리트 노드라고 안 바꿨었네요. 딜리트 BST에 반환 타입을 노드 포인터로 해야 되는 이유는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찾으려는 X가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바깥쪽에서는 루트 노드 포인터로서 이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드가 딜리트 BST 안에서 삭제가 되고 밑에 있는 노드가 이 위로 올라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깥에서 기억하고 있는 루트라는 노드 포인터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루트 노드의 주소를 돌려줄 수 있게끔 딜리트 BST에서는 루트 노드의 주소를 돌려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노드 포인터가 되었고요. 여기서 반환을 할 때도 내가 받은 루트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드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를 반환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차수가 0인 노드를 딜리트하는 부분을 해볼게요. 차수가 0인 경우라고 여기다 써야 되겠죠? 차수가 0인 건 뭐를 확인하나요? 내가 찾은 P가 left도 0이고 널이고 right도 널인 경우가 바로 차수가 0인 경우죠. 자, 그럼 차수가 0인 경우에 노드 삭제를 할 경우에 두 가지 대분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노드가 루트 노드인데 차수가 0인 경우와 루트가 아닌데 차수가 0인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현재 노드가 루트인데, 즉 while문을 한 번도 안 돌고 바로 찾은 거죠. 여기에서 루트의 키가 x하고 같아서 바로 이쪽으로 빠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페어런트가 널 값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표시가 됩니다. 루트 노드 하나가 지워지는데 그 루트 노드가 차수가 0이에요. 그러면 트리 전체의 노드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워지는 상황이죠. 그럴 땐 루트에 널을 넣고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P라는 노드를 삭제해 주게 됩니다. 이 뒤에 차수가 1인 경우의 삭제, 2인 경우의 삭제가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경우든 간에 해당되는 노드 P는 삭제를 해야 되니까 맨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값은 이제 널이 되고 기존의 루트는 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경우, 루트가 아닌 노드가 삭제될 경우에는 페어런트의 포인터를 고쳐줘야 되겠죠? 페어런트가 그의 레프트 또는 라이트로 P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페어런트의 레프트가 P하고 같을 경우에는 그 레프트에다 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일 테니까 라이트에 널을 넣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말로드 삭제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차수가 1인 노드를 삭제하는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서 차수가 1인 노드 12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노드가 삭제된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차수가 1이니까 왼쪽 자식 또는 오른쪽 자식을 가졌을 텐데 그 자식을 바로 12의 페어런트한테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서브트리 전체가 한 레벨 위로 올라오면서 삭제된 노드를 빼고 직접 페어런트에 붙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코드로 가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차수가 0인 노드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 차수가 1인 노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가 1인 노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레프트가 널이거나 라이트가 널인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차수가 0인 거와 1인 거가 다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차수가 0인 경우는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수가 1인 경우에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차수가 1인 경우에 자기의 그 유일한 자식을 부모가 직접 가리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자식이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으니까 차일드에다가 담아두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3학년 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레프트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왼쪽 자식을 차일드에다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오른쪽 자식이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차일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페어런트가 널인 경우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즉 루트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 루트 노드가 삭제되지만 이번에는 그 루트 노드가 자식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새로운 루트가 되겠죠. 다음은 그렇지 않고 루트 이외의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역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와야 되겠죠. 자신의 페어런트의 레프트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페어런트의 레프트에 차일드를 넣어주고요. 라이트에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라이트에 차일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차수가 1인 경우에 노드 삭제를 구현했습니다. 차수가 2인 경우의 코드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차수가 2인 노드는 10도 있고 6도 있고 15도 있지만 가장 복잡한 서브트리를 거느린 10을 삭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쪽 자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 또는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하나의 후계자를 골라서 10의 자리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왼쪽 서브트리에서 후계자를 고른다면 뭘 고르면 될까요? 왼쪽 서브트리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8이 가장 큰 값이죠? 그럼 8을 이쪽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하고 후계자를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고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이 서브트리 전체에서 아까하고는 반대로 가장 작은 값을 골라야 됩니다. 이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은 12죠? 그러면 12가 여기에서 빠지고 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12가 빠졌는데 10이라는 자리를 또 삭제하는 작업을 연이어서 해야 되겠죠. 12는 자식을 한쪽만 가졌기 때문에 12의 오른쪽 자식이 바로 15로 연결되게 12는 빠지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계자 노드를 뽑으면 그 후계자 노드가 삭제된 자리에 또 다시 노드 삭제 연산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또 후계자 노드를 골라서 삭제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질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딱 한 단계까지만 후계자를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가장 큰 노드를 골랐을 때는 이 노드는 100% 오른쪽 자식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자식이 있다라는 거는 이 노드보다 큰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자식이 반드시 없는 노드를 고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노드를 골랐을 때는 왼쪽 자식이 반드시 없는 노드이게 될 겁니다. 왼쪽 자식이 있다면 그것이 더 작은 값을 가져서 그 노드가 선택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선택해서 그 노드를 삭제했을 때는 그것은 단말 노드 내지는 차수가 1인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차수가 0인 노드 처리 내지는 차수가 1인 노드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이라는 노드를 제거한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실제 제거는 10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제거는 후계자 노드를 제거하고요. 10이라는 실제로 제거될 차수가 2인 노드에는 후계자 노드의 데이터 값만 복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12를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2의 데이터 값만 이쪽으로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제거해야 될 이 노드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후계자 노드의 값만 가져와서 값을 바꿔요. 그리고 실제 제거는 이 12라는 노드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제거에 따른 동작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차수가 2인 경우의 구현 방법에서는 여기서는 별도로 조건을 줄 필요가 없겠죠. 위에서 차수가 0인 경우 1인 경우가 걸러졌기 때문에 그냥 차수가 2인 경우에 이쪽으로 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후계자 노드를 골라야 되는데요. 왼쪽 서브트리 또는 오른쪽 서브트리 어디서 골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고르기로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페어런트로 따라가면서 X값을 찾아서 내려갔듯이 후계자 노드를 찾아갈 때도 역시 후계자의 페어런트 노드를 유지하면서 따라갑니다. 후계자는 석세서라고 해서 석세서 페어런트 값을 P로 넣고 석세서 값을 오른쪽에서 찾을 거니까 P에 라이트 하고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럼 자 루트가 아닌 P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P의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부터 찾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를 석세서라고 부르면 되고요. P를 석세서 페어런트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석세서에서부터는 왼쪽 자식이 없는 노드가 나타날 때까지 왼쪽으로 계속 찾아가면 되죠. 이 경우에는 이 노드가 바로 최종 석세서가 될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석세서의 레프트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 찾아가야죠.
석세서에 left를 주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의 석세서 값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찾았으면 이 노드의 값을 삭제될 P 노드 쪽으로 옮겨줍니다. P 노드를 삭제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석세서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P 노드의 데이터 쪽으로 내가 찾은 석세서 노드의 데이터 부분을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석세서라면 요것이 석세서 페어런트인 상태겠죠? 위에는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드가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석세서 페어런트의 왼쪽으로 가는 이 링크를 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해봅니다. 석세서 페어런트의 왼쪽 자식이 석세서일 경우에는 페어런트의 왼쪽 자식으로서 석세서는 지금 왼쪽 자식은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오른쪽 자식을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페어런트의 오른쪽 자식인 거니까 오른쪽 자식으로 자신의 자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석세서라는 노드 하나만 독립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 P를 풀이시킬 거니까 P에다가 이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이 노드가 삭제가 돼요. 이제 P는 삭제되면 안 되죠. P는 석세서의 키를 받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고요. 석세서 노드가 삭제됩니다. 그런 후에 바뀌었을지도 모를 루트 값을 반환을 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여기까지로 구현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된 이진 탐색 트리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중위운행해서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트 노드에다가 인서트 해야 되겠죠. 처음에 첫 번째 노드에서는 루트가 널이니까 널을 주면서 특정 키를 캐릭터 값을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노드는 이제 처음에 한 번만 보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서트 BST만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몇 개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위운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중위운행하는 함수 간단히 작성해 볼게요. 재규함수를 작성해야 되니까 루트가 널일 때는 재규 호출하지 않고 반환하기 하고요. 그 이외일 경우에는 중위운행이니까 왼쪽에 있는 자식 먼저 처리, 오른쪽 자식의 처리를 앞서서 자신을 처리합니다. 그럼 자신이 가진 캐릭터를 하나 출력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그럼 인오더를 여기서 한번 불러보면 될 거예요. 루트 부르고 줄바꿈을 안 했으니까 한번 줄바꿈. 예,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생성된 트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인오더가 제대로 수행된다면 알파벳 순으로 쭉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트 노드로 D가 들어갑니다. 그럼 D 노드가 생기고요. I 노드가 들어오면 D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붙겠죠. 다음에 F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I보다 작으니까 I의 왼쪽에 붙을 겁니다. 다음 A는 D보다 작으니까 D의 왼쪽에 생기고요. G, D보다 크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I보다 작죠? 왼쪽으로 갑니다. F보다는 크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C는 D보다 작죠? 왼쪽으로 가고 A보다 크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행하면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오더 들어가는 시점에 루트 값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널인지 봅시다. 인서트 BST에서 뭐를 반환해 주고 있나 볼까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인서트 BST에서 널을 그냥 리턴해 줬네요. 여기 새로 할당받은 노드를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 하나만 나왔네요. 또 뭔가 이상해요. 아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느라고 전부 널 값을 줬죠? 최초 노드 들어갈 때만 널이고 그 다음부터는 루트에다가 전부 노드를 붙여야 되는데 다시 실행해 봅니다. 예,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A, C, D, F, G, I 이렇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 이진 탐색 트리의 모양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중위운행한 결과는 항상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알아보시려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볼게요. 다시 그림 볼까요? 루트의 왼쪽에는 A, 오른쪽에는 C 봅시다. 루트의 왼쪽에는 A가 있고요. A의 오른쪽에는 C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드를 몇 개 삭제해 보겠다. 하나도 안 남도록 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해 보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죠. 루트를 주면서 호출하는데 키값으로 C 를 줍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호출하면 안 되고요. delete bst 안에서 루트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루트를 이 함수의 반환 값으로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C가 잘 삭제됐는지, 그리고 컨트롤 F5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C 하나가 삭제돼서 delete bst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이진 탐색 트리의 이해와 C 언어 구현까지 마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